예, 최재천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분명히 대립한다고 보면, 각기 차이가 있다고 보면, 특히 정통 보수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법과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결정에 따른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보수 가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나 그 다음에 외국 국정 문제나 이런 수많은 사소한 잡다한 때로는 그런 불법 질서 위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교훈을 두고. 아니요, 전체 최근 내각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시니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법질서라는 관점에서. 무슨 내각 지명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도적 입장에 오를 사람은 더욱더 그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요. 제가 지금 또 하나, 새 정부 들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18세기적인 그런 법 개념인 소유권 사회, 지나치게 소유권 위주, 소유권 절대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유주가 있다면 임차인이 있는 법이고 소유권이 있다면 또 다른 사회적 연대나 사회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공공선거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소유권에 기반한 소유권만을 강조하는 소유권만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그런 권리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성 이런 건 좀 못 느끼십니까? 글쎄요, 현 정부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정책이 소유권 위주의 정책인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소유권도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멋대로 행사돼서는 안 되고 적절한 그 자제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법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 경력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이사를 여러 군데 하셨죠, 지금까지. 제가 언뜻 언론 뒤져보니까 코롱이나 LG건설이나 두산그룹,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데를 종종 하셨던데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법에 따른 그런 경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참여해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때로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사회이사로 제가 맡은 바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회사 운영에 대한 감독과 견제 그런 것을 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회사의 사회이사라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전부 사임을 하고 이제는 그들과 무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이사였다는 것이 업무 처리에 공정성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1년 일입니다. 서울지검 공안 1부 부장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그해 5월 7일 날 우리 내정자를 비롯한 소속 검사 5명이 서울지검 기자실로 내려와서 정부 여당이 만들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불고지죄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지령을 받고 보고로 들어가거나 내려오는 등 간첩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에 대한 불고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해서 간첩사의 난관을 처리한다. 그래서 공안검사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서 언론에 전달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때 그런 기자들을 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해 협력과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남북이 긴밀하게 진이 대치되어 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국내에 뭐 이념적인 그 투쟁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뭐 그런 판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 국가보안법을 여러 가지로 좀 완화하는 아주 입법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 공안검사들이 조금 이견을 한번 비약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고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들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그런 기류가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적극적인 체포 행위에 나서거나 그다음에 구속 수사를 요청하거나 이런 기류들이 엿보인다는 그런 염려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신공안정국이라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무슨 신공안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뭐 저는 외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다만 우리 국가 안보를 어느 경우든 간에 국가 안보를 철저히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나 이런 것들 그 0.00 몇 차이로 줄 세우는 버릇, 그 다음에 사법 심지어 판사나 검사 뽑을 때도 성적 순대로 쫙 해놓고 뽑는 버릇,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공정한 평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기준, 평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평가주의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연고주의가 판을 칩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래서 모든 인사를 평가할 때도 지역을 기준으로 한 탕평 이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흔히 말하는 사정 관련 인사의 흐름이 지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님이나 검찰총장이나 심지어 국정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주로 사정 관련 조직들이 특정 지역 인사 이렇게 가거든요. 우선 첫째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대로 된 인사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방어적 지역주의, 방어적 지역 기제들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인사 라인, 인사 부분, 뭐 검찰이나 법무부나 이런 인사에 있어서 그런 지역적 편중, 지역적 염려들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아직까지 인사에 대해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사를 만약에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은 지역 균형 문제도 잘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